본 콘텐츠는 각종 의학 연구 자료와 기사를 분석, 학습하여 시니어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사연으로 구성한 일반 건강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치료나 진단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로 제작된 건강 해설 콘텐츠이며 헬로 시니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심각합니다. 혹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가 주사 한번 맞아보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주사 정말 맞으셔도 될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오신 74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2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아오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점점 주사를 맞는 간격이 짧아지더니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주사를 맞을 때마다 무릎이 더 부어오르고 아픈데 이게 정상인가요? 김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검사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연골 손상이 주사를 맞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무릎 주사에 숨겨진 문제점들과 더 중요하게는 주사 없이도 무릎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무릎 자가진단법과 5분 무릎 관리 운동법은 제가 은퇴 후에야 공개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만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가 주사를 권하는데 안 좋을 리가 있나? 저도 30년 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무릎 주사에 숨겨진 진실. 먼저 우리나라 무릎 질환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무릎 질환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치료법에 있습니다. 우선 무릎 주사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놓는 무릎 주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PRP 주사,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사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즉시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픈 상처에 마취제를 발라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상처 자체는 낫지 않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정희 어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도 주사 맞고 나면 바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6개월 후 박 어머니의 무릎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연골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누군가 이런 부작용을 미리 알려줬다면 절대 주사를 맞지 않았을 텐데요. 박 어머니의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테로이드 주사의 전신 부작용입니다.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 후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릎 치료를 위해 맞은 주사가 오히려 전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관절 윤활액과 비슷한 성분을 주입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히알루론산 주사에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맞으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온 히알루론산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이철수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어르신은 1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으셨는데 점점 무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시원하고 좋았는데 요즘엔 주사 맞고 나면 오히려 더 아파요. 그런데 안 맞으면 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맞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사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 치유력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더 자주, 더 강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히알루론산 주사의 또 다른 문제는 감염 위험입니다.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히알루론산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PRP 주사는 어떨까요? PRP는 자신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니까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PRP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일반 주사의 510배나 비쌉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PRP 주사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김미경 어머니는 PRP 주사를 맞은 후 심각한 관절 감염으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100만 원 넘게 들여서 맞은 주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이나 할 걸 그랬어요. 최근에는 줄기세포 주사도 등장했습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준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공식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임상시험 단계이거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줄기세포 주사의 비용은 20만 500만 원으로 매우 비싸지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주사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사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연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을 보면 연골 손상도 있지만 근육 약화, 인대 손상, 기타 원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무릎 통증의 절반 이상이 연골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연골 주사부터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가진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개발한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단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앞쪽이 아프다면 무릎뼈 아래 연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계단을 내려올 때 아프다면 허벅지 근육 약화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쪼그려 앉기 테스트입니다. 천천히 쪼그려 앉아보세요. 만약 앉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면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다면 정상적인 관절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무릎 붓기 테스트입니다. 양쪽 무릎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눈에 띄게 부어 있다면 급성 염증이나 관절액 증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무릎 굽힘 테스트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무릎이 가슴에 거의 닿을 정도로 굽혀져야 합니다. 만약 90도도 굽혀지지 않는다면 관절 강직이나
근육 단축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허벅지 근육 약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근력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기대서 앉기 운동입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는 자세를 만듭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이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놀랍게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수평으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옆으로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옆쪽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의 좌우 균형을 맞춰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들을 2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번도 거뜬해요. 무엇보다 무릎이 튼튼해진 느낌이 들어요. 만약 관절 강직이 주된 문제라면 유연성 운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30초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30초간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뒤쪽 다리의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품만 드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선을 드시거나 좋은 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세요. EPA와 DHA 합계가 1000명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MSM 메틸설포닐메탄입니다. 이 성분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황을 공급해 주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MSM은 글루코사민보다 흡수율이 높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영애 할머니는 MSM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무릎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비타민 D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근육 약화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보충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000-2000 IU 정도가 적당하며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됩니다. 또한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연골과 인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 등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열에 약함으로 가능한 한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릎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꽁치, 삼치를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구이보다는 조림으로 드시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진한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관절 건강에 도움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30g가 적당량입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체리,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염증 억제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무릎에 나쁜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에는 염증을 촉진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관절 염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 도넛, 탄산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되어 무릎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과음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보행 시에는 체중의 34배, 계단을 오를 때는 78배의 힘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7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15kg 감량 후 무릎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몸무게로 돌아가니까 무릎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주사 맞을 생각은 아예 없어졌어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칼로리를 20만 300칼 정도만 줄여도 한 달에 12kg 정도는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무릎 해제 시도 CW 계속 편집 불균형한 압력을 가해서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앉을 때는 무릎이 고관절보다 약간 낮게 오도록 하고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쪽 다리를 접고 앉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무릎을 완전히 펴대 뒤로 젖히지는 마세요.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주 3회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야 합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시고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휴식과 회복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적절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잘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의 압력이 줄어들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냉찜질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찜질방에 가서 뜨겁게 찜질을 하시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즉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차가운 팩을 수건에 싸서 1520분간 대주시면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하루 34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뻣뻣함이나 근육 경직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 도움됩니다. 따뜻한 팩이나 온수 주머니를 2030분간 대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운동 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4 5분 무릎 재생 운동법과 실천 가이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약속드린 5분 무릎 재생 운동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은퇴 후 수많은 의학 자료를 연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무릎 굽히기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었다가 다시 굽히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발목도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끝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가리키기를 반복하면서 다리를 굽혔다 펴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를 펼 때는 3초에 걸쳐 천천히 펴고 2초간 유지한 후 3초에 걸쳐 천천히 굽힙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총 3세트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무릎 꽉 누르기 운동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무릎 뒤쪽을 바닥에 꽉 누르는 운동입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초간 꽉 누른 후 힘을 빼고 이를 15번 반복합니다. 총 3세트를 해주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을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지 마세요. 4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각 방향으로 15번씩 총 3세트를 해주세요. 이 운동은 무릎 옆쪽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의 좌우 균형을 맞춰줍니다. 네 번째는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강화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줍니다. 그 다음 발끝을 최대한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가리키기를 2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부터 무릎까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릎 주변 마사지와 이완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줍니다. 특히 무릎 위쪽과 아래쪽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사지 후에는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정도 반복하여 관절을 이완시켜줍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주셔도 무릎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총 소요 시간은 57분 정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5세 정미자 할머니는 이 운동법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의사가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운동법으로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지금은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이제 무릎 건강을 위한 신발 선택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신발은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적절한 신발 착용이 무릎 통증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신발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 부분에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한 신발은 걸을 때마다 무릎에 충격을 전달합니다. 둘째, 발가락 부분이 넉넉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좁은 신발은 발의 균형을 무너뜨려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굽 높이는 2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신발도 좋지 않고 너무 높은 굽도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발목을 적절히 지지해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는 발목 보호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0세 이순옥 할머니는 신발을 바꾸신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구두만 신고 살았는데 운동화로 바꾸니까 무릎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계절별 무릎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실 때는 무릎 보온에 신경 써주세요. 얇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에 무릎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찬 바람은 관절을 경직시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므로 수중 운동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심해지므로 무릎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하산할 때는 스틱을 사용하여 무릎 부담을 줄이세요.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관절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 충분한 워밍업을 한 후 외출하시고 집에서는 온찜질을 자주 해주세요. 또한 겨울철에는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므로 보충제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주사를 이미 맞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정기적으로 무릎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사 간격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마다 맞으시던 것을 6주, 8주로 점차 늘려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 알려드린 자연회복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 대신 안전한 진통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무릎 테이핑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네시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무릎 주변 근육을 지지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사에게 배우신 후 집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 보호대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단, 하루 종일 착용하시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만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무릎 건강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근육과 관절이 회복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시고 잠자리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릎 주사는 당장의 증상만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릎 건강 회복은 올바른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릎 주사는 그 자연 치유력을 방해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연 회복법들은 여러분의 몸이 가진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장의 편함을 위해 주사를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근본적인 회복을 선택하실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후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되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무릎이 갑자기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무릎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거주 지역, 성별, 나이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정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적인 건강 회복 사연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 주세요. 헬로 시니어와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